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아쉽게도 우리 시장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반도체 투톱이 크게 빠지다 보니까 관련 흐름들 계속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밸류업 관련주로 분류됐던 금융주도 오늘은 쉬어가고 있고요. 다만 2차 전지 관련주로 오늘은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양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현재 0.96% 빠지면서 어제 2,76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분 가져갔던 부분 대부분 또 하락하면서 2,7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3,777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이 3,200억 원 넘는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800선 지지는 받고 있지만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역시나 팔자 흐름 보여가고 있고요. 현재 80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 있는데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흐름들 저희 방송 통해서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주식 라방에서는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과 테마 살펴보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오늘 주목할 만한 테마 교육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종목, 히든 종목이죠. 원탑 종목까지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잘 잡아가 보고 싶다면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 방송도 역시나 참여형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방송 중에 미처 다 받아보지 못하는 정보들, 여기에 수익 낼 수 있는 정보들,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 단타 종목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모두 챙겨가실 분들 바로 아래 보이시는 QR 지금 바로 스마트폰 꺼내셔서 스캔만 해주시면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오늘도 바로 저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하나 단타로 드렸었거든요. 모든 종목들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함께할 대표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불과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또 나온 기분인데 그만큼 시장이 또 지지부진하고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증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재미도 없고 이걸 뭐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자, 이런 기간이 있어야지 더 올라가는 그런 시장도 다가오기 마련이고 그래야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시장에서 부각되는 테마들 그중에서 또 우리가 잡아볼 종목들도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 또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분이십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테마 순환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그 타점과 목표가까지 설정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모든 종목들 다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빅스 대표님이 오전에 단타 종목 하나 드렸었는데 오늘 수익 인증 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이렇게 무료로 비용 일절 받지 않고 저희가 잘 갈 수 있는 단타 종목들까지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다 잡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 증시는 지금 커플링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땐 또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더 떨어지는 뭔가 커플링이지만 오히려 더 심하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 장세가 사실 지금 거의 한 2달 가까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이 M7 기업들이 전부 다 좀 줄줄이 하락세를 좀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 자체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대선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수혜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미국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오늘 또 국내 증시에도 전반적인 이 2차 전지의 업종들
조금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따져간다면 가장 큰 요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CNBC 보도를 통해서 이 애플을 포함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칩 자체를 엔비디아의 대안을 좀 찾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로부터 수혜되던 그동안의 반도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줄줄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좀 만들어냈었는데 오늘 다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반대로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또 빨간불을 켜주면서 또 오늘 시장에서 강세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장세가 사실상 좀 보기 드물어요. 그만큼 또 시장에 돈도 없고 지금의 시장에서 움직일 테마들은 너무 많은데 막상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뭔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뭔가 좀 매일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시장의 상승을 정확하게 이어간다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 종목들은 많지가 않아요. 하루에만 두세 개 정도. 이걸 제외한다면 사실상 뭐 어느 정도 올랐다가 혹은 내렸다가 반등하는 정도의 모습들만 계속 띄워주게 되면서 막상 시장은 굉장히 막 잔치예요. 먹을 것도 굉장히 많고 잔치집이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먹을 건 별로 없다. 굉장히 아쉬운 시장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겠죠. 자, 화면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황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상황은요.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현물과 포함해서 선물 모두 다 매도세를 좀 띄워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어제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좀 버틸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기 전에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계속 찍어나갔던 그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강한 순매수를 보여줬던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에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이 현재 시장에서의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선호 심리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이 반도체의 영향일까요?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일제히 좀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수만 보더라도요. 사실상 여러분들 이 현재 시장의 상황을 오늘만 보신 건 아닐 겁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비슷한 양상들이 띄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상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1%대 하락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1%대까지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잦아들었는지 좀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는 잠깐 기침을 했는데 지금 한국 증시는 코로나에 걸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조금 연출되고 있죠. 자, 차트를 보더라도요. 사실상 이제 아까 전에 브리핑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고점을 잘 만들어 놓고 있다가 생각보다 좀 크게 밀린 현재 국내 증시입니다. 그나마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코스피 기준으로 장기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점. 이 지지 구간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바닥 다지기를 어느 정도 시도를 한 이후에 다시 좀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사실상 지금 아시다시피 뭐 금리 문제나 대선 문제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겹겹이 쌓여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주도성은 사실상 지금 없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방향을 좀 틀어줬을 때 코스닥도 여기에 턴어라운드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걸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근데 사실 이런 시장 브리핑보다 결과론적으로는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 괜찮은 건지 그게 가장 많이들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멘트를 여러분들께 한 2주가량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시점은 원래 박스 시장이었어요. 박스 시장. 그동안에 20년도와 21년도에서는 그나마 좀 파동을 그려가주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만들어냈던 것뿐이지 사실상 박스 시장의 특징이죠.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어느 정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요. 올랐으면 다시 좀 내리기도 하는 게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새 다시 또 눌리는 게 끝나게 되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종목들을 잡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으면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눌렸을 때 잡아야 반대로 이 낙폭에 대한 매수 시점들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또 챙겨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종목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목이 많이 빠졌어. 그러면 누군가가
사줄 수 있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시장 제가 또 수익 볼 수 있는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오늘 다양한 요인들로 좀 대기 심리가 강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에 눌릴 때일수록 좀 걱정만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눌렸을 때 정말 확실히 갈 수 있는 종목들만 잘 잡아가신다면 실제로 시세가 나왔을 때 오히려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또 이런 타점들을 잘 잡아주시는 게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장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오전에 단타 종목 드렸어요. 저희 벌써 지금 오늘 바로 수익 나오고 있으면서 수익 인증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르는 종목 분명히 있고요. 가는 종목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내 계좌 수익으로 물들일 수 있는 전략과 방법 반드시 있습니다. 그 종목과 테마 모두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네모난 QR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스캔만 해주시면 저희 비용 일절 받지 않고 함께하는 방에서 모든 전략과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표만 보셔도요. 이렇게나 이번 달에 수익 많이 드렸습니다. 7월에 보신 종목에만도 위에 세 종목 현대로템, 한화엔진, VT만 합해도요. 60%가 넘는 수익률 세 종목에서만 안겨드렸는데 이게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타점까지 전략까지 모두 다 잡아드렸던 종목들이고 저희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 STX 그린로지스 드렸어요. 저희 한 달도 되지 않는 일주일 만에 저희 60%의 청산까지 가져가셨죠. 그만큼 정말 어떤 종목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가는 시장에서도 수익 확실하게 챙겨드릴 수 있는 분이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입니다. 빅스 대표님의 전략 그리고 어떻게 이 시장을 공략하시는지 그런 노하우들까지 저희가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다 풀어드리고 교육도 진행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과 수익률 모두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함께하는 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라운드는 또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이슈가 되고 있던 테마죠. TMF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또 시장이 쉬어가니까 테마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지난주 불거졌던 티몬과 위메프 사태 관련해서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TMF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 수익률과 그리고 계속해서 왔던 이 수익률과 그리고 시청자층 그리고 내 고객들이 좀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피해주로는 뭐 여행주들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도 오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600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기사도 나왔고 오늘 TMF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KCTC 그리고 플레이디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 KCTC의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21% 현재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물류 창고 업무 관련해서 쿠팡과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플레이디는 네이버에 광고를 전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 좀 선택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꼽아주셨죠? 저는 일단 사실 두 개 다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KCTC가 이제 오늘 또 고점을 또 갱신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시황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눌림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 플레이디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디 또 눌림목에서 공략하면 좋을 종목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종목을 사실상 지금 네이버와 쿠팡 관련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개 다 좋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월 회비가 이제 구독료 자체가 점점 매해마다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이 OTT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구독료가 점점 올라가면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이 구독자 수가 줄어드는 영향들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쿠팡 같은 경우도 구독료가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오히려 좀 줄어드는 것을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구독자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현상들을 보여줬던 게 바로 쿠팡 기업이거든요. 구독료에 그만큼 또 포함이 된 게 또 맞아요. 배송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물류 서비스까지 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용자로서 구독료가 계속 오를 때마다 좀 괘씸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게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또 편리함을 하게 되잖아요. 놓을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몇 년째 계속 쿠팡을 이제 결제를 하고 있지만 네. 그만큼 또 편한 게 없습니다. 맞아요. 잠깐 또 TMI를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쿠팡에 대한 관련주로서의 수혜주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 현대 시장의 이 온라인 쇼핑에 관련되어 있는 점유율 자체가 사실상 쿠팡과 네이버 자체가 이제 너무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제 티맵프 자체도 기존에 이제 1세대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몰로서 그동안 좀 많은 입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혜가 자연스럽게 네이버와 쿠팡으로 이제 또 넘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사의 이익을 또 여기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종목이죠.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네이버, 이 여러분들 일전에 치즈직이라고 해서 온라인 그 방송 플랫폼이 한번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관련주로서 강하게 가장 먼저 움직여줬던 게 이 플레이디라는 기업이었고 이 쿠팡이라는 기업 자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쿠팡이 이 증시에 출범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주로서 사실 동방이나 KCTC 이 두 개의 종목들이 가장 크게 또 부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은 동방이라는 종목 가장 최근에 먼저 좀 한번 올려줬다가 지금 KCTC랑 이제 바톤 터치를 좀 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좀 같이 볼까요? KCTC 같은 경우는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어느 정도 좀 상한가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좀 달아주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부분이 좀 남아있게 마감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지금 장중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또 올라갔다 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 관련주 그때 당시 상장한다라는 그 수혜로서 관련주로서 이제 상승을 보여줬던 때예요. 21년도에. 이때 당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구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항대로 작용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악성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매물들과 더 큰 수급들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를 돌파하기 위한 더 큰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가기엔 상당하게 좀 무리가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들어가기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KCTC를 포함해서 여러분 원래 KCTC는 이제 물류 관련주잖아요. 동방도 그렇고 뭐 최근에 STX 그린로직스나 태국로직스 이런 대표적인 물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나 방식을 잘 들었다면 제가 이번 연도 초부터 계속 눈여겨보라고 했던 그 테마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물류 테마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 온라인 쇼핑과 관련돼서 이 실적세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는 게 이 물류 테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J 대한통운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었어요. 이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도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걸 비롯해가지고 제가 물류 관련주들 한 번씩 좀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눈여겨봤을 종목이 바로 이 KCTC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했던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조금 기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그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100% 가까운 수익을 어떻게 보면 이 종목에서도 챙겨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동방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이 함께 하시는 방에서 수익을 본 종목 바로 STX 그린로직스가 있었죠. 이 종목도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서 대략 60% 가까운 수익을 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잠깐 돌아오긴 했는데 물류 관련주는 사실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류랑 지금 부각되고 있는 쿠팡이랑 두 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눌림목에서 오히려 후발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히려 KCTC가 저렇게 올라갈 때 동방이 지금 쉬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쿠팡 관련주로서의 후발주는 동방을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이제 플레이디입니다.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아까 네이버 관련주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죠. 근데 플레이디도 원래 이제 이 TMF 사태로 인해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여주던 종목이에요. 네이버 쇼핑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이 종목
아까 우리가 봤던 KCTC의 저항대 지금 벌써 부딪히고 있는 라인이죠. 이 저항대를 지금 돌파를 실패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냥 돌파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 캔들들이 나와주면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저점도 살짝 이탈이 됐던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 플레이드가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눌림목 관점에서 본다면 이 플레이드나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동방 이 두 종목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요즘에 테마의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오늘 왔던 종목들이 내일도 상승을 해줄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략을 잡고 눌림목을 통해 공략을 한다면 이 낙폭 대비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한 번쯤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혼자 하시기 힘들죠? 제 오른쪽에서 열심히 뭔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실시간 참여라고.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자, 카메라 어플 여셔가지고 한번 찍으시면은 여기에 링크 같은 게 뜰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저랑 이 로이 대표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수익 볼 수 있는 방이 연결될 테니까 함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계속 길어지면서 이 수혜주로 관련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쿠팡과 네이버 관련 수혜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2개 뽑아와 주셨는데 KCTC와 플레이디 이 두 종목 중에 오늘 1라운드의 승자 플레이디 꼽아 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도 네이버 관련주 현재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던 플레이디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약간 눌리고 있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이 눌림목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면 그만큼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전략을 가장 잘 세워주시는 분이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인 거 아시죠? 네, 실제로 저희 방송에서 수익도 많이 안겨드렸던 분인데 저희 함께하는 방에만 오시면 저희가 수익 낼 수 있는 타점과 공략법까지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받아보셔도 이렇게나 수익 많이 낼 수 있어요. 현대로템의 경우 저희 18%의 수익률 드렸었고 한화엔진 16%, VT의 경우 한 종목에서만 저희 방송에서 29%의 수익률 안겨드렸었고 방금 물류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STX 그린로지스 저희 빅스 대표님이 직접 주셨었거든요. 지금 최대 60%의 수익률까지 지금 7일 만에 가져가신 거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때 드리는 정보 제외하고 순간 포착 종목으로 단타 종목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와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저희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 오전에 단타 종목으로 동구바이오 제약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실제로 함께하는 방 참여하셔서 오늘 이 종목 받아보신 분들 작게나마 저희가 수익 안겨드렸었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 내보고 싶다. 방송 때 드리는 원탑 종목, 대응 전략까지 다 받아서 시원한 2자릿수 수익까지 좀 나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스마트폰 꺼내셔서 카메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QR코드 한 번만 스캔해 주시면요. 바로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도 나눠주시고 관련 종목도 받아보셔서 내 계좌의 수익 많이 또 올려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저희가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또 수출 지원 정책을 더 강력하게 또 일관되게 마련을 하겠다라는 강조의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도 다뤘었죠. 앞으로 그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기대감 이런 데 더해서 또 지원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원전 관련주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어요. 첫 번째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기술 이렇게 가지고 와주셨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종목은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수주전에서 그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 코리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기술까지 같이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조금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 두 개의 종목 되게 뭔가 좀 선택하기 좀 힘들지만 네.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현재 살짝의 강보합권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네. 이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떻게 가려보시면 좋을까요? 이 사실 오늘 원자력 발전의 테마를 좀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 다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는 테마들만 보면 뭐 합니까? 거의 우리가 사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시황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의 시점 눈을 돌려야 될 때는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에 눈을 돌려야 된다. 근데 그 떨어지고 있는 테마나 종목들을 반대로 시점에서 돌아보게 됐을 때 우리가 재료들을 공략했을 때 있잖아요. 올라가는 종목들 항상 그 종목들을 뭐부터 찾죠? 재료부터 찾잖아요. 재료부터. 자, 왜 올라가는지 재료부터 찾습니다. 근데 막상 그 재료가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 재료 되게 좋다. 이 종목 지금 더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해서 막상 사지만 우리가 그 종목이 사자마자 더 올라가나요?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어떤 종목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우리가 사자마자 굉장히 또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사자마자 빠집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재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종목, 이 재료가 이제 진짜로 끝난 종목인가? 끝난 재료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 최근에 한 2개월 정도 꾸준하게 증시에서 부각되던 테마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정부에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굉장히 또 두드러지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막상 이미 내가 먼저 사가지고 눌려있는 시점을 본다면 이거 이제 재료가 끝난 게 아닌가? 이제 원자력 발전 다 끝난 거 아닌가? 다시 탈원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아닙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요, 시장에 돈이 없어요.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했죠. 돈이 없기 때문에 모든 테마가 일시적으로 다 같이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팔고 있는 시장의 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 발전 테마를 담아놓고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특히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 두 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 한번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보유를 또 하시기도 하셨고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던 만큼 굉장히 물어보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 종목 이제 얼마까지 더 보면 될까요? 어디까지 더 끌고 가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지만 뭔가 배신 아닌 배신을 좀 당한 기분이에요. 지금 뭐 21,000원, 많게는 25,000원까지 정확하게 돌파가 나왔다가 지금 18,000원대까지 다시 조정이 좀 나온 시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자력 발전의 테마의 재료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죽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 미치기에는 돈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의 상승은요, 그동안 과하게 눌려있던 종목들의 저항대까지 강하게 돌파가 시도가 됐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냥 돌파가 시도가 된 게 아니라 그나마 최근에 약 2개년 동안에 있던 거래량 대비 폭발적인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소화를 시켜나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반대로 봤을 때는요, 자, 올라가다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지금 살짝 다시 눌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나도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에 지금 대략 한 22,000원 정도 있는데 물을 타면 될까요? 자, 우리가 물 타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상 현재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브리핑을 해드릴 필요가 있고 이 종목의 전반적인 이 재료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그거를 다 브리핑 드리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 밤새도 모자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있는데 물려서 조금 힘들다. 탈출도 하고 싶고 수익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실시간 참여방으로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소통을 조금 해보시면서 탈출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기술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랑 우리 기술은 두 개는 종목이 조금 성격이 달라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워낙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면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추세의 변곡이 시도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로서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종목, 어느 정도 힘을 받으면 탄력적으로 이 등락이 조금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여러분들 저점에서 올라갈 때도 한 100% 가까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고점 대비 30%, 또 눌림목에서 올라가면 어때요? 또 60% 가까이 올라가주는 그런 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추세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점에서 담아서 좀 걱정돼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새 다르게 여러분들 지금은 재료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웃기게요. 이게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3,500원으로 올라가잖아요. 무슨 이슈로 올라갈까요? 별다른 이슈가 없을 겁니다. 지금의 나온 이슈들이 조금 더 크게 부각이 됐을 뿐 오히려 똑같은 재료로 올라갈 확률들도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종목의 등락에 지금 흔들리게 되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내 심리를 잘 붙잡아놔야지 종목들을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조금의 여유가 필요한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나는 여유가 없고 지금 막 혼자서 고민하다가 막 종목도 손절도 많이 했다. 몇 종목 안 남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오른쪽 열심히 또 반짝반짝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또 브리핑도 해드리고 실시간 상황 브리핑도 다 해드리니까 이런 도움들 받아보시고요. 자, 오늘도 보시면 제가 종목 힌트도 여러 가지 드렸어요. 아침에 보면 동구바이오제약이라고 제가 아침에 간단하게 코멘트 달아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오늘 또 단타로 또 어느 정도 또 보신 분들은 수익도 챙겨 가셨을 겁니다. 자, 오늘 요즘 같은 시장에 단타 수익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 작게나마 수익 조금씩 챙겨가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재료가 나오고 이슈가 나왔을 때 오르고 있는 종목을 타려고 하다 보면 눌릴 수도 있고 또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르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현재 재료는 살아있지만 눌려있는 테마에서 종목 제대로 좀 골라가시는 게 나중에 또 시세가 나오고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갔을 때 수익으로 이어질 확률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원전 테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 오늘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도 있었고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해서 좀 밀어줄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좀 눌려있을 때 잘 종목 선별해 가신 분들, 전략 잘 잡아가신 분들 나중에 순환매에서 또 원전 테마 시세가 나왔을 때 정말 큰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종목 가지고 왔죠.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현재 눌림목에서 올라갈 자리를 만들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꼽아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배틀에서 진행했던 종목들 테마에 대한 교육과 전략,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두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왼쪽 위쪽에 보이시는 QR 바로 스마트폰으로 스캔만 해주시면요.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함께하는 방에서 직접 고민도 나눠주시고 순간 단타 종목까지 받아가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가 수익 안겨드렸었어요. 함께하는 방에서 방송 이후에 전략까지 다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실제로 이렇게나 많은 수익 가져가신 분들 저희 함께하는 방에 계십니다. 현대로템 저희 18%의 수익률, 여기에 한화엔진 16%, VT 29%, 저희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까지의 수익률 정말 이렇게나 많이 안겨드렸습니다. 저희 이거 모두 무료로 진짜 일절 돈도 받지 않고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전략 잡아주셨거든요.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나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고 싶다, 챙겨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희 방송의 히든 종목이죠. 수익 정말 잘 갈 수 있는 원탑 종목까지 준비해 왔으니까요. 원탑 종목까지 챙겨가실 분들 방송 중에만 QR 열려 있습니다. 이제 약 20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QR 바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저희가 주식 기초교육과 함께 원탑 종목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을 선택을 할 때요. 뭐 재료도 좋고 차트도 좋지만 사실상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가치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료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뭐 차트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이 기업의 재물을 이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재물을 보실 줄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재무제표 중에서도 우리가 주린이 분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이 차트를 공략할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제가 한번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가치의 기준을 알아보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초록창 있죠? 이 네이 그냥 말해도 되나요? 네. 그냥 말하겠습니다. 어차피 종목도 있잖아요. 네.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요. 기업 검색을 하면 증권 정보를 쭉 내려보면 굉장히 숫자가 많이 써져 있는 표가 하나 있어요. 아, 이걸 아무리 봐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재무제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볼 수도 있고 현재 기업의 안정성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업의 내부적인 것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지표이기도 하죠. 자, 첫 번째로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른쪽에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뭔가 많죠. 뭐 보시면 뭐 매출액도 있고 매출 원가도 있고 매출 총이익도 있고 굉장히 많은 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주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자, 일정 기간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기업의 수익, 비용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죠. 기업의 미래 수익 창출 능력과 현금 흐름 등을 예측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이 손익계산서에서 딱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총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 가지를 보면요. 우리가 막 완전하게 가치 투자, 초장기적으로 공략하는 종목이 아닌 이상에는 간단하게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적어도 이 기업은 성장성이 있구나. 아니면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매출액입니다.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입의 전체적인 금액이에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액 또는 애누리액을 차감한 순 매출액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을 팔아가지고요. 뭐 할인율이나 뭐 이런 환입액 같은 걸 다 제외하고 순수적으로 내가 남은 총 매출을 발생시킨 액을 바로 매출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업이익이에요. 자, 우리가 장사를 할 때요, 여러분,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장사를 하진 않죠. 뭔가 여기저기서 뭐 상품도 떼오고 뭔가 뭐 기술도 떼오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을 할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매출액에서 우리가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재료들, 재료 원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내가 벌어들인 순수한 돈, 그걸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계적으로 매출 총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얘기를 하죠. 사실상 당기순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쉽게 본다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보면 돼요. 자,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매 분기마다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매출액을 따라서 점점 늘어나네요. 자,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떤 상태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똑같은 기업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의 확장 등을 통해서 매출액은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당기순이익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최종적으로 창출한 순수이익이에요. 자, 총순이익과 총비용, 세금 등을 포함한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인 순수익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아까 이제 두 번째가 있었죠. 바로 재무상태표예요. 보시면 여기에서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 지금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예요. 얼마나 건강하냐. 지금 이 기업이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표가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딱 세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자산과 부채 등을 통해서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손익계산서에서 깜빡이고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조금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상 매출액은 점점 올라가지만 영업이익은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오히려 매출액은 점점 줄어들지만 영업이익은 반대로 점점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이 기업의 상품 가치를 통해서 이 판매 수익률들을 조금 뭐 개선을 시켰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개선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한마디로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업의 성장성. 자, 반대로 이 재무상태표는요, 성장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기업이 어떻게든 벌어들인 돈으로 또 무언가를 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뭐 외형성인 발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 자본 이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죠. 자, 다 똑같은 말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자본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가진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돼요. 자, 현재 실질적으로 드러나 있는 자본은 부채랑 자산을 모두 다 합친 것을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제 통장에 한 1,000원이 있어요. 근데 부채는요, 한 10,000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채랑 자산을 다 합친 내 전체적인 자산은 다 합쳐진 자산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자본입니다. 자본. 자, 근데 반대로 자, 내 진짜 돈이 있어요. 진짜 돈. 진짜 돈이에요. 진짜 돈은 이 현재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내 진짜의 자본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난 아무리 돈이 지금 많이 있어도 반대로 내가 부채가 그만큼 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자본은 그만큼 나와 있는 적은 금액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자산과 부채에도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업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이제 유동자산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비유동자산도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가 힘든 고정적인 자산.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합쳐가지고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부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년 이내에 갚아야만 하는 단기성 부채가 있고요. 이걸 이제 유동부채라고 얘기를 하고, 자, 반대로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 채무를 바로 비유동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 빼기 부채는 결국에는 나의 자본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 총계가 크면 클수록요, 기업은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비례하는 거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의미하며 기업의 재무 상태가 우량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재무제표가 굉장히 많은 표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이 5가지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단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기업이 어떤 상태구나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는 사실상 보면 여러분들 지금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지금 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거의 2배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굉장히 많죠. 이걸 다 보기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어떻게 봅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이제 간단하게 콕콕 찝어드리고 있는데, 자, 현금 흐름표는 특정 기간 동안 기업 내부의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나타내는 표이에요. 자, 이를 통해서 기업이 현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재무상태표처럼 기업의 안정성, 재무의 건전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에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현금 흐름표를 다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원탑 종목 설명 못 해드려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뭐 영업적인 활동이나 투자적인 활동, 말 그대로 그 기업도 자기가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투자 활동도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재무 활동도 역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현금 흐름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막상 이 현금 흐름은
자기의 기업에서 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성장 가능한 그런 자산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런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이 현금 흐름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가치를 좀 척도를 매기는 그런 표이기도 하지만 제가 다 설명드리기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이걸 비롯해서 제가 재무제표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재무제표를 통한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에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는 교육도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시간 관계상 다 받아보지 못하는 정보들 저희 함께하는 방에만 오셔도 라이브 방송 통해서 교육 다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재무제표 통한 투자 방법, 여기에 현금 흐름표까지 나머지 부분 교육까지 다 연결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꺼내셔서 QR만 찍어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저희 원탑 종목,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왔는데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는 저희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원탑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탑 종목 어떤 테마에서 가지고 와주셨죠? 오늘 원탑 종목은 제가 가상화폐 테마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미국 대선 주자들이 모두 다 이 코인 시장의 옹호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코인 시장의 시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소리가 눈만 뜨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대장주라고 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높게 올라갔을 것 같지만 반대로 지금 또 눌림 시점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현재 시장에서는 눌리는 걸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지금 눌리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그룹 계열의 전자지급 결제를 위한 결제 전문 대행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 최초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결제적인 부분의 결제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내에서 입지가 있는 여러분들도 사실 그 기업이었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세 번째가 사실상 이제 암호화폐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땡땡땡땡 메타버스와 NFT 마켓 플랫폼을 운영 중인 땡땡땡땡 넥스트를 종속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NFT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트를 간단하게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의 상승 NFT의 재료도 있지만 메타버스의 재료로도 강한 시세를 주던 종목입니다. 자, 그 이후로부터 쭉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요. 자, 최근에 갑작스럽게 바닥에서 짚고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그냥 올라오나요? 아닙니다. 대략 2개년 가까이 없던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 저항대를 그냥 슉슉슉슉 다 뚫어버리고 있어요. 자, 그냥 뚫어주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수반돼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거래량이 수반된 상승은 그냥 상승이 아니라 신뢰성이 높은 상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고점을 좀 돌파할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현재 시점 어때요? 자, 꼬리를 달면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료가 죽은 게 아닙니다. 11월 달까지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 지지받고 다시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대장주로서.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자, 지금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종목명과 전략 받으시고 수익까지 함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 대선과 함께 떠오르는 종목이죠. 가상화폐 관련 종목, 원탑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종목명과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스마트폰 QR 찍고 들어와 주시면 모든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